30년 일했는데 노후가 더 힘들다. 65세 경찰 퇴직 후 연금 300만 원의 불편한 진실. 서론. 퇴직하면 좀 편해지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수십 년간 일하며 힘들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경찰 공무원으로 30년을 성실히 근무하고 연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지만 정작 은퇴 후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그래도 연금이 나오니까 나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연금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낫지만 문제는 은퇴 후 삶의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돈만이 문제가 아니다. 퇴직 후 사람들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특히 공무원처럼 오랜 기간 한 조직에서 일해온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기가 더 어렵다. 그렇다면 왜 연금 300만 원을 받는데도 은퇴 후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걸까?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자. 사례 1도는 있는데 쓸 곳이 없다. 사회적 고립의 문제. 김모 씨 65세는 경찰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 현역 시절에는 늘 바빴다. 동료들과 함께 출동하고 사건을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갑자기 찾아온 고립. 현역 때는 동료들과 매일 어울렸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이 줄어들었다. 회사원이 퇴직 후에도 동기들과 가끔 만날 수 있는 것과 달리 경찰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집에서 푹 쉬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무료함과 외로움이 찾아왔다. 내가 경찰일 때는 필요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결과적으로 퇴직 후 우울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활동이 적어지면서 김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고 결국 건강까지 악화되었다. 연금 300만 원이 있어도 그것을 쓰면서 행복을 느낄 일이 없어졌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였던 것이다. 사례 2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생활비 부족의 현실. 이 모 씨 67세는 퇴직 후 연금 300만 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처음에는 월급처럼 들어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예상보다 돈이 부족했다. 고정 지출의 함정. 공무원 연금은 직장인의 월급처럼 보이지만 고정 지출이 예상보다 크다. 건강보험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부담이 커진다. 생활비 물가 상승으로 인해 10년 전보다 돈의 가치가 낮아졌다. 자녀 지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퇴직자의 부담이 크다. 이 씨는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퇴직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60대 후반에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국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현역 때보다 몸이 더 지쳐갔다. 결론적으로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만 보장할 뿐 노후의 풍요로움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 즉, 은퇴 전부터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례 3 아내와 이렇게 부딪힐 줄 몰랐다. 은퇴 후 부부 갈등. 박모 씨 66세는 경찰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퇴직 후 24시간 함께하기의 역설. 현역 시절에는 업무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문제는 오랜 시간 따로 살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아내는 조용한 시간을 원했지만 남편은 계속 말을 걸며 관심을 원했다. 박 씨는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아내는 함께 외출하자며 잔소리를 했다.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다. 결국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새로운 적응이 필요했다. 박 씨는 뒤늦게야 부부 사이에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함께할 때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책. 은퇴 후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퇴직 후의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퇴직 전부터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라.
과거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경제적 준비 철저히 하기. 연금만 믿지 말고 퇴직 전부터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라. 지출을 최소화하고 은퇴 후 예상 지출을 미리 계산해보라. 부부 관계 조정하기. 서로 거리 두기를 하며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자. 새로운 취미를 함께 찾거나 공동의 목표를 세우자. 결론. 퇴직 후 삶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부부 갈등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경찰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며 묵묵히 살아온 당신. 이제는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퇴직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준비된 사람만이 진짜 노후를 즐길 수 있다. 30년 일했는데 노후가 더 힘들다. 65세 경찰 퇴직 후 연금 300만 원의 불편한 진실. 2부. 노후가 더 힘든 이유 심리적 충격과 정체성 상실. 퇴직 후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연금 액수 때문만이 아니다. 더 깊은 문제는 심리적인 충격과 정체성 상실에서 온다. 오랫동안 경찰이라는 직업에 몸담았던 사람이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로 로스이라고 부른다. 한 사람이 오랜 기간 특정 역할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면 심리적 불안정이 찾아온다. 특히 경찰처럼 강한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나는 이제 아무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울증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퇴직 후 삶이 힘든 이유는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근거. 퇴직 후 정체성 변화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이유.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선의 발달 단계 이론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 노년기를 통합성 인테그러티 vs 절망 DSPAIR의 싸움으로 본다. 통합성 인테그러티 인생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절망 DSPAIR 인생을 후회하며 앞으로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상태. 퇴직 후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절망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처럼 직업에 강한 사명감을 느끼던 사람일수록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급격한 심리적 하락을 경험한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퇴직 후 13년 이내에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는 사람이 많고 이로 인해 신체적인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은퇴 후 무기력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사례 1. 퇴직 후 무기력증과 건강 악화. 박모 씨 68세는 경찰 생활 32년 만에 퇴직했다. 그는 항상 동네에서 박 형사님으로 불렸고 자신도 그 호칭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퇴직 후 동네를 다녀도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경찰이었을 때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내 말을 신뢰해 줬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퇴직 후 그는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됐고 집에서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고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니 점점 체중이 증가했다. 결국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처럼 퇴직 후 정체성 상실이 우울감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흔한 문제다. 은퇴 후에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례. 이 의미 있는 역할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달랐나? 김모 씨 67세는 경찰 퇴직 후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다가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번 가봤는데 경찰 경험이 있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는 이후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여 퇴직 경찰들이 학교에서 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덕분에 그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역할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 후에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체 건강과 두뇌 활동이 중요한 이유. 퇴직 후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활동과 두뇌 활동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 1. 신체 건강 유지. 근육이 줄면 삶도 줄어든다. 의학적으로 보면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 평균적으로 6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의 12%가 감소하며 근육 감소가 심해지면 근감소증 SARCOPENIA로 이어져 생활 자체가 불편해진다. 해결책.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라. 퇴직 후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해야 한다. 2. 두뇌 건강 유지.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강해진다. 퇴직 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두뇌 활동이 급격히 둔화된다.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3년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치매 발병 확률이 2배 높아진다. 해결책.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독서 습관 만들기, 새로운 취미 활동 시작하기. 두뇌를 계속 자극하는 활동을 해야 퇴직 후에도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결론.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퇴직 후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경찰 공무원이 퇴직 후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퇴직 후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라. 봉사활동,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라.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근육량을 유지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라. 배우고 경험하고 익히는 과정이 두뇌를 건강하게 만든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중요한 건 퇴직 후에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다. 퇴직 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말자.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한다. 매달 월급이 1,600만 원이었어요.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연봉이 2억은 훌쩍 넘었죠. 그러니 은퇴 후엔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월 200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 이모 씨 65세의 고백입니다. 화려한 타이틀, 두둑한 연봉, 넉넉한 라이프 스타일.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던 은퇴 전의 삶. 하지만 정작 은퇴 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들여다보며 숨을 고른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임원이면 연금도 많고 자산도 충분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은퇴란 누구에게나 현실의 벽입니다. 오늘은 연봉 2억을 팠던 그가 왜 은퇴 후 월 200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노후 준비의 진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의 월급만큼 쓰다. 망한 60대 소비 습관은 쉽게 안 바뀐다. 이전 임원은 30년 가까이 대기업에 근무하며 정점까지 올랐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는 유일한 보상은 소비였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해외여행, 한 벌에 수십만 원짜리 맞춤 셔츠, 한 달에 20만 원 넘는 와인 모임. 퇴직 후에도 그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퇴직연금, 그리고 정기예금에 의지하며 12년 정도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비를 유지했지만 3년 차부터 통장 잔고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그땐 줄이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데 돈이 진짜 없어지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 씨는 지금 식비, 교통비, 관리비까지 포함해 한 달 200만 원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자신은 교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아갑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예전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면 누구든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2. 사례연금이 많을 줄 알았죠. 과신한 국민연금, 과소평가한 개인 준비. 또 다른 은퇴자 김모 씨 63세는 연봉 1억 8천만 원대의 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회사에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30만 원대에 불과했고 퇴직연금은 5년 분할 수령으로 월 7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는 60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연봉이 높았던 만큼 국민연금 납입 상한이 걸려 생각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 것. 게다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산도 실물 위주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이었고 유동성이 떨어졌습니다. 교훈 고연봉자라도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상한선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례 다시 일해야 하나요? 일자리 없는 고학력 은퇴자. 마지막 사례는 박모 씨 64세, 외국계 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MBA 유학, 외국어 능통, 수많은 경력을 가진 그였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그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지만 반응은 과분하다거나 연봉이 부담된다는 답변뿐. 결국 지인의 소개로 학원 강의 일을 하게 되었지만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입으로 체면을 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급 인력이니까 분명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나이에 그게 착각이었어요. 고연봉자일수록 은퇴 후 새로운 일을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비싼 경력보다 젊고 저렴한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교훈 고학력 고연봉자일수록 나는 은퇴에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지만 은퇴 후 시장에서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하며 연봉보다 중요한 건 노후 캐시플로우.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많을수록 노후도 든든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은 전혀 다릅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연봉보다 은퇴 후 월 고정 수입이 얼마인지, 지금 소비 습관보다 은퇴 후 생활비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자산보다 은퇴 후 유동성이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연봉 2억을 벌던 사람도 은퇴 후 200만 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은퇴는 연봉순이 아니라 준비순이다. 지금 아무리 많이 벌고 있어도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금 조금 벌더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했냐고요. 당신의 은퇴, 연봉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연봉 2억 받던 내가 은퇴 후 200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현실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고소득자도 무너지는 소득 공백기의 진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던 안정적인 소득이 사라지는 순간이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곧 경제적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고연봉자일수록 문제가 더 큽니다. 고정비 지출이 많고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상한선 제도로 인해 납입 대비 수령액이 기대보다 낮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요약. 서울의 한 대기업 출신 임원은 연봉 2억 원 수준의 소득을 유지했지만 은퇴 후 월 200만 원 수준의 생활로 급격히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소득의 감소만이 아닌 정체성과 자존감의 충격까지 가져왔습니다. 2.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부재. 경제적 자유는 자산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자산은 있어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심리적 실질적 위기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후 재무 구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후 재정 구조 핵심 3요소. 월 고정수입 국민연금, 퇴직연금,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생활비 최적화, 소비습관 전환, 불필요한 고정비 절감. 유동성 자산 확보, 비상시 꺼낼 수 있는 예적금, 현금성 자산. 사례 적용. 한 퇴직자는 국민연금 월 130만 원, 퇴직연금 월 70만 원 수령 중이다. 총합 200만 원으로는 기존 생활 유지가 불가능. 강남 거주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외곽 오피스텔로 이사.
유동자산 부족으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 대응이 어려운 상황. 3.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 자산의 구성 방식.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부동산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현금화가 쉽지 않고 유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노후 자산의 3040%는 유동화 가능한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일부 매각 또는 전세 전환 등의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문제 사례. 서울 거주 퇴직자 어씨는 15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생활비 300만 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 상황에 놓임. 4. 고학력 고연봉 은퇴 후에도 잘 산다는 착각. 많은 고위직, 전문직 종사자들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쉽고 사회적 위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유. 60세 전후의 인력에 대해 기업은 높은 연봉, 낮은 장기 기여 가능성을 우려함. 시장 가치와 개인의 경력은 일치하지 않음. 특히 디지털 변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실무보다 관리직 경험만 있는 경우 수요 적음. 실제 사례. 외국계 임원 출신 박 씨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경력 과잉, 연봉 부담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고 결국 한 교육기관에서 시간 강사 형태로 재취업했지만 수입은 월 100만 원대. 5.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 로드맵. 1단계 은퇴 5년 전. 월 소비 패턴 점검 및 생활비 절감 연습. 부동산, 금융자산 구조 점검 유동성 확보 계획. 연금 수령 시기 선택 전략 수립. 2단계 은퇴 12년 전. 실제 은퇴 후 월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건강보험 세금 구조 점검. 대체 소득 알바, 유튜브, 자격증 활용 등 플랜 마련. 3단계 은퇴 직후. 소비 조절을 기반으로 한 현금 흐름 중심 생활로의 전환. 가족 간 역할 재조정, 부부의 은퇴 설계 공유. 심리적 공허함,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계 유지 계획. 결론 고연봉이 은퇴 준비의 안전망이 될 수는 없다. 대기업 임원이었더라도 은퇴 후에는 누구나 수입이 없는 일반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연봉 2억이었지만 은퇴 후 200만 원으로 버티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는 연봉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50대 퇴사 후 무직,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다 벼랑 끝에 선 세 사람의 이야기. 인생 이마, 웃기지 마. 이건 그냥 낭떠러지야. 화려했던 커리어,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직장 동료들과의 술 한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50대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추락합니다. 퇴사 후 맛보는 달콤한 휴식은 잠시, 이내 냉혹한 현실이 뺨을 후려치죠. 저는 오늘 50대의 퇴사 후 무직 상태에 빠진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냉정한 현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잘나가던 김 부장, 퇴사 후 1년 만에 빈털터리 신세. 대기업 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김 부장은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 1년 만에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퇴직금 몇 억 받았다고 펑펑 쓰다 보니 어느새 빈털터리가 됐어요. 재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봐도 50대 중년 남성을 받아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김 부장은 퇴직 후에도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자녀 학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간과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손을 벌리고 자녀에게 짐이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례 2 평생 가정주부였던 박 여사, 남편 퇴직 후 생계망막. 박 여사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키우고 남편 퇴직 후에는 편안한 노후를 즐길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퇴직은 박 여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 퇴직 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식당에서 허드레질을 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박 여사는 경력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낮은 임금의 단순 노무직에 뛰어들었지만 힘든 노동 강도와 적은 급여에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사례 3 자영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은 최 사장. 최 사장은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은 실패했고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치킨집이 망했어요. 빚만 잔뜩 남았고 이제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퇴직금을 모두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재기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나이와 건강 문제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50대 퇴사 후 무직,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50대 퇴사 후 무직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0대 퇴사 후 무직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삶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나이와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야 합니다. 50대 퇴사 후 무직 상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대 퇴사 후 무직, 벼랑 끝에 선 당신에게 희망을.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50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다른 기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분명 행복한 인생 2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부장의 퇴직 후 잔혹사 50대 명퇴, 1년 만에 빈털털이 된 이유. 퇴직금 몇 억? 그거 금방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50대 명예퇴직 후 1년 만에 빈털터리가 된 김 부장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 겪게 되는 냉혹한 현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헌신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55세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 1년 만에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퇴직금 몇 억 받았다고 펑펑 쓰다 보니 어느새 빈털터리가 됐어요. 재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봐도 50대 중년 남성을 받아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김 부장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50대 퇴직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1. 퇴직 후 삶에 대한 막연한 환상.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삶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 취미생활, 자녀 결혼 지원 등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과도한 소비 습관.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과도하게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 주택 구입 등 목돈 지출이 발생하면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의 어려움. 50대는 재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젊고 경력이 짧은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또한 50대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편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0대는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예상치 못한 지출.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자녀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 없이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부장에게 드리는 조언: 퇴직 후 빈털터리 신세 탈출하기. 김 부장처럼 퇴직 후 빈털터리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퇴직 후 삶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퇴직 후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도한 소비 습관을 버리세요.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세요. 나이와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세요. 질병, 사고, 자녀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상 자금을 마련하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50대 퇴직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퇴직하면 빈털터리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박 여사의 눈물 평생 가정주부. 남편 퇴직 후 벼랑 끝 생존. 남편 퇴직? 그게 내 인생 낭떠러지였어요. 저희는 먼저 서울 강북구의 한 작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박 여사 58세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며 두 자녀를 키웠고 남편 퇴직 후에는 편안한 노후를 꿈꿨죠. 하지만 3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퇴직은 박 여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 퇴직 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식당에서 허드레질을 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박 여사는 현재 한 식당에서 하루 10시간씩 주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홀서빙, 청소 등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지만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은 항상 쑤시고 아파요. 박 여사는 밤낮 없이 일하지만 월세, 공과금, 식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쌀 사고, 반찬 사고, 약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옷 한 벌 사 입은 지도 몇 년 됐어요. 박 여사는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아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는 날도 많아요. 박 여사는 건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약국에서 진통제 사 먹는 게 전부예요. 박 여사는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못하면 월급이 깎이니까 쉴 수가 없어요. 몸이 부서져라 이래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거예요. 박 여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노후 준비도 못했는데 막막하기만 해요. 박 여사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박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남편의 퇴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50대 여성들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 사장의 퇴직 후 악몽치킨집 폐업, 빚더미, 그리고 막노동. 퇴직금? 그거 다 날리고 빚만 떠안았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MBC PD수첩에서는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된 50대 남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파헤쳐 봅니다. 먼저 경기도 안산시의 한 낡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 사장 57세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55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치킨집을 열었지만 1년 만에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치킨집이 망했어요. 빚만 잔뜩 남았고
이제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경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죠. 치킨집 운영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주변에 경쟁 치킨집도 많았고 배달앱 수수료도 너무 비쌌어요. 최 사장은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건강 문제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다 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은 항상 피곤해요. 최 사장은 막노동으로 번 돈으로 빚을 갚고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벌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빚 갚고 월세 내고 밥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최 사장은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아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는 날도 많아요. 최 사장은 건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약국에서 진통제 사 먹는 게 전부예요. 최 사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최 사장의 이야기는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많은 50대 남성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자의 식견 퇴직 후 자영업 신중하게 접근해야. 최 사장의 사례는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은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경험 부족, 자금 부족,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 수립.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금 확보. 자영업에는 초기 자본금뿐만 아니라 운영 자금, 예비 자금 등 충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 습득. 자영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면 관련 교육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영업은 항상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자영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최 사장처럼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을 설계할 때 자영업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50대 퇴사 후 무직, 냉혹한 현실의 과학적 분석. 벼랑 끝 세 사람 희망 찾기. 퇴직 후 삶, 뇌과학과 심리학이 말하는 진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 퇴사 후 무직 상태에 빠진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1. 김 부장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 행동 경제학적 관점. 김 부장은 퇴직금을 과소비하여 1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과 손실 회피 심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재 편향.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 손실 회피.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퇴직금을 받았을 때 김 부장은 당장의 만족을 위해 소비를 늘렸고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손실을 만회하려는 조급함에 투자 실패 등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재무 상담을 받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박 여사의 극심한 생계 어려움. 사회적 지지 부족. 박 여사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다 남편 퇴직 후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역할 변화와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역할 변화, 스트레스. 익숙한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부족.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나
도움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박 여사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책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경력 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여성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최 사장의 자영업 실패와 빚 인지적 오류. 최 사장은 자영업 경험 부족과 시장 분석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과 낙관 편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 자신의 기존 생각이나 신념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낙관 편향,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위험 요소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최 사장은 자영업 성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실패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자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50대 퇴사 후 무직, 희망을 찾아서. 세 사람의 이야기는 50대 퇴사 후 무직 상태가 개인의 의지나 노력 부족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 심리적 요인, 인지적 오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활용, 퇴직 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도움, 재무 상담, 심리 상담, 창업 컨설팅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추천 도서. 100세 시대, 50대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김진수. 저 50대 이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강창희. 저 퇴직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행복한 퇴직, 아름다운 인생. 이막. 김경록. 저 퇴직 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제시합니다. 50대 퇴사 후 무직, 희망을 잃지 마세요. 50대 퇴사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분명 행복한 인생 이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공장 40년, 62세 퇴직 후 남편과 아내의 월 90만원 생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주변에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이야기가 많아졌죠. 사람마다 사정도 다르고 계획도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라는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40년 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시고 62세에 퇴직하신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부부가 한 달에 90만 원으로 생활해야만 하는 현실은 마치 남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도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라는 자극이 되기도 해요. 1. 은퇴 후 삶은 다시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냥 다니기만 하면 언젠가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주 5일 혹은 주 6일 동안 피땀 흘려 일해도 월급 받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등에 허덕여 저축은커녕 이번 달도 겨우 버텼네 하며 한숨 돌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부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분은 40년 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인상도 받고 성과급도 받을 때가 있었지만 자녀 학비와 생활비, 살림살이 곳곳에 필요한 지출로 늘 빠듯했죠. 퇴직 전까지는 어떻게든 월급이 들어오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믿었는데 막상 퇴직 후 월 90만 원으로 맞닥뜨리니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고 해요. 월 90만 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월 90만 원으로는 한 달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빠듯해 보일 수 있어요.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월세, 관리비, 공과금, 교통비, 식비 등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부도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주거 문제부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족 사정으로 인해 충분히 마련해 놓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부는 어떻게 이 금액으로 한 달을 버텨나갈까요?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고들 해요. 허리띠를 정말로 바짝 졸라매야 하고 소소하게라도 추가 수입원을 찾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계속해야 하죠. 3. 사례 1. 적은 돈으로도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 첫 번째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도한 케이스예요. 이 부부는 퇴직 후 가장 먼저 도대체 월 90만 원을 어디에 써야 할까? 라는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자동차 할부금, 통신비, 인터넷, 각종 구독 서비스 등 고정 지출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월 90만 원의 항목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정리하는 거였죠. 주거 및 고정비 월세 대신 전세로 전환하거나 꼭 필요한 요금 외에는 다 없애기. 예를 들어 케이블 TV나 OTT 서비스를 여러 개 쓰던 걸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해요. 식비 및 생활비 야채나 육류도 세일 기간을 적극 활용하고 시장이나 로컬마트를 애용해요.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여유 자금 비상금 한 달에 딱 10만 원이나 5만 원이라도 좋으니 이머전시즈 응급 상황용으로 남겨두기. 이렇게 하고 보니 의외로 뭐 없어도 살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답답하고 이래서 언제 여유를 즐기지? 싶었지만 점차 단순한 삶에 적응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소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4. 사례 2. 퇴직 후에도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기.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에도 일을 놓지 않은 부부의 이야기예요. 남편분이 평생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며 익힌 기술이 꽤 많았거든요. 단순 조립만 해온 게 아니라 잦은 기계 고장도 스스로 손보고 동료들이랑 작업 효율을 높이는 팁도 많이 공유해왔죠. 이 부부는 이 점을 잘 살려서 퇴직 후 동네 작은 정비소나 자동차 부품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길을 찾아봤어요. 물론 체력적인 한계와 정규직이 아닌 탓에 급여는 높지 않았지만 한 달에 30만 40만 원만 벌어도 생활에 숨통이 트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주일에 34일만 일하니까 몸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지고 그야말로 인생 2막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죠.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퇴직 후에 일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활력도 생기고 사회적 교류도 유지하게 되어서 우울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에요. 5. 사례 3.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으로 해결책 찾기. 세 번째 사례는 조금 색다른 방법인데요. 은퇴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예컨대 구청이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 혹은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인생 2막 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부도 처음에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교육을 받아.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 데라며 주저했대요. 그런데 막상 문을 두드려 보니 비교적 저렴한 혹은 무료인 취업 교육을 들을 수 있었고 온라인으로 간단한 문서 작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었죠. 이후 남편분은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과학 실험 수업 보조교사로 일할 기회를 잡았어요. 주당 몇 시간 일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20만 3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도 생기는 게 어딘가요. 아내분도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끔 필요한 상담 업무를 도울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지역에서 진행되는 강좌나 일자리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니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네트워크도 형성돼서 예전보다 훨씬 덜 외롭고 훨씬 활기차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6.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니다. 사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퇴직 후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이라니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탈출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희망도 보여요.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 말은 곧 60세 전후로 은퇴한다고 해도 남은 인생이 20년 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단순히 쉬기만 하는 시간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길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적지 않은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죠. 결국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려면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7. 조금 일찍 시작하는 은퇴 준비. 가장 이상적인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겠죠. 30대, 40대에는 아이들 교육비나 주택 자금 등 지출이 많아서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쓰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자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면 차이는 분명히 생긴다고 해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연금 수령액, 기타 세금 등을 미리 따져본다. 50대에 들어서면 사회적 네트워크도 챙겨둔다. 퇴직 후 어딘가에 얽혀 일할 수도 있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도움받을 길이 생길 수 있어요. 자산관리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투자만 하지 않고 금리 상승기에는 예적금 상품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8.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이 부부가 가장 강조하는 건 마음가짐이라고 해요. 갑자기 소득이 뚝 떨어져서 우울해지고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에 빠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 감정을 방치하면 점점 스스로를 괴롭히기 마련이죠. 오히려 이 부부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진 돈을 90만 원을 최대한 알차게 쓸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소소하게라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 동네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갖고 찾아다니면 생각보다 길이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9.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셨던 62세 남편분이 퇴직 후 한 달 90만 원으로 아내와 함께 사는 건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래도 방법은 존재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일을 조금이라도 찾고 지역 커뮤니티나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의외로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고 정년을 맞이하고 그 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날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겠죠. 혹시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다면 늦었다고 낙담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공허한 위로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은퇴 후 새로운 일,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활력을 찾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한 번의 실패나 좌절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탄력성 내 질리언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 부부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해낸 건 절대 아니었어요. 퇴직 후 한동안은 매일같이 집에서 서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경제적 압박감에 싸우기도 하셨대요. 그래도 조금씩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다 보니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보니 생각보다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많았다고 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퇴직 후 경제적 고민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럼 주변에 있는 다양한 통로부터 찾아보세요. 구청, 시청, 주민센터, 시니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혹은 교회나 절 같은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사 프로그램 등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누가 나를 찾아와서 이거 해보세요 라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끝으로 은퇴 전이신 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어요. 얼마나 모아야 돼? 라는 질문만큼이나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을까? 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결국 내가 좋아하거나 혹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오거든요. 생각보다 이 부분을 놓치고 은퇴에 돌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이 부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뜻 듣기엔 월 90만 원 생존기가 살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의외의 기쁨과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나의 은퇴 생활을 미리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